이번 세션에서는 유니티 6에서 새로 도입된 이제 렌더 그래프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렌더 그래프가 뭔지, 그리고 얘를 정말 써야 되는지, 그럼 쓰려면은 어떤 변화와 코스트가 예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니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진석이라고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크게 이제 제가 4개의 파트로 나눠봤는데, 아마 유니티 6가 이제 출시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회사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능을 좀 잘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렌더 그래프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바쁘죠. 콘텐츠 개발하느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잘 팔로우를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렌더 그래프가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내용을 설명드리고, 렌더 그래프를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래서 파트 1, 2로 나눠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렌더 그래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디터 툴인 렌더 그래프 뷰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개요입니다. 우선은 렌더 그래프 이고요. 이거는 유니티 6부터 이제 URP에 도입된 새로운 렌더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니티 내부적으로 URP에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HDRP에 저희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지만 이제 유니티 6부터 이제 URP에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보통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좀 대체하는 새로운 렌더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렌더링 시스템 구조를 일단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SRP 코어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URP, HDRP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렌더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은 그 SRP에 들어가 있는 렌더 패스의 API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렌더 그래프 이전,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이죠.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코드 명령을 하는 형태였다면은, 렌더 그래프들은 렌더 그래프의 API를 써서 내가 선언만 해주면은 그 이후에 실행 순서, 그 렌더 패스들끼리 최적화, 이런 것들은 이제 엔진이 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은 렌더 그래프를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 툴인데요. 이제 렌더 그래프 뷰어라고 보이고,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맨 위에 글씨들은 이제 각 패스들의 순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각 렌더 패스가 어떤 GPU 리소스를 참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리소스의 액세스 권한, 뭐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이 뷰어를 통해서 현재 렌더 패스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패스가 어떤 리소스를 참고하는지, 또한 글씨랑 요 박스 사이에 보면은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줄을 통해서 어떤 패스들끼리 지금 멀징이 되는지, 어떤 패스가 지금 컬링이 되는지를 좀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래, 렌더 그래프가 뭔가 렌더링 시스템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써야 돼? 라는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유니티 버전별로 렌더 그래프 상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6에서는 렌더 그래프가 이제 기본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 6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렌더 그래프가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니티 6 이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호환성 모드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모드는 저희 세팅에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3에서는 좀 변화한 게, 렌더 그래프가 기본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 이상 이 에디터 세팅 메뉴에서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스크립팅 디파인 심볼로 조금 작성할 수 있게 변경을 해놨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유니티 6.4 어제 밤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 6.4부터는 렌더 그래프가 이제 필수예요. 필수고 기존의 호환성 모드는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많은 프로젝트가 유니티 6 혹은 6.3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내년 이맘때쯤에는 6.7 LTS도 마이그레이션을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다고 그 얘기는 6.3까지는 렌더 그래프를 안 써도 괜찮은데 그 6.7로 가시게 되면은 렌더 그래프를 무조건 쓰셔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게 좋든 싫든 이제 유니티에서 좀 강제적으로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오늘 조금 인사이트를 가져갈 부분은 그럼 렌더 그래프가 강제인 걸 알겠어. 그러면 렌더 그래프를 썼을 때 내가 개발팀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공수가 필요한지를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팀이 아직 렌더 그래프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 뭐 1년, 2년 안에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필요한가? 인데요. 기존에 이제 보통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를 잘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를 썼을 때 조금 어려웠던 점들을 몇 개 정리해 봤는데 우선은 되게 제 생각에는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직관적이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코드 짜듯이 이렇게 만들면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한테 되게 자유도는 높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도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가 많고 복잡도가 되게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코드처럼 되는 형상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GPU 리소스를 갖고 오는 API들이 너무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GPU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컬러 버퍼와 G 버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그냥 예시를 들어봤는데 컬러 버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셋업 렌더 패스라는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API를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갖고 오셔야 되고요. G 버퍼는 저희가 오피셜하게 제공하는 API가 없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조금 해킹한 방법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2개의 버퍼를 갖고 오는 데만 해도 API들이 벌써 달라져 버리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시스템이 자유도는 높지만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렌더 그래프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저희 엔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아래에는 조금 엔진 코드 쪽이고요. 위쪽은 URP 쪽, 그러니까 저희 HDRP, URP에 대한 패키지 쪽입니다. 그래서 엔진 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벌칸, 메탈, 다이렉트X 12 이런 로우 레벨 API들을 이제 그래픽스 디바이스에서 같이 참조를 하게 되고요. 엔진 그 위에 패키지 단에서 보면은 SRP 코어 위에 이제 URP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 그래프는 API 집합, 렌더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API 집합인데 그 렌더 패스 API는 SRP 코어 쪽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API를 이용해서 URP 내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를 렌더 그래프 API에 맞게 다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6.4 이전에는 호환성 모드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SRP 코어를 뜯어보면은 기존의 렌더 그래프 쪽 API와 지금 기존의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API가 혼재해 있어서 조금은 이제 한 집에 두 명이 같이 살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너무 이거 코딩 다시 해야 된다 이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은 코딩을 다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몇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리소스 관리와 메모리 최적화가 이제 프로그래머 레벨보다는 이제 엔진 쪽에서 더 자동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먼저 리소스 관리인데요. 기존에는 뭐 텍스처 같은 리소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API를 써서
할당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렌더 텍스처 쓰겠어 라고 선언을 해주면은 렌더 패스 코드에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유니티 엔진이 자동적으로 그 리소스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머보다 엔진이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 실수에 의해서 뭔가 메모리를 막 중복적으로 쓰거나 이런 것이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엔진이 관리하다 보니까 중복 리소스가 생성이 방지가 되고요. 엔진이 여러분이 렌더 패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렌더 패스마다 접근 권한, 읽기인지 쓰기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 조건의 리소스는 하나로 그러니까 패스들을 다 머칭하게 되죠. 필요 없는 종속성이 없는 거는 컬링을 하게 되고 이런 작업을 엔진에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해상도와 그래픽스 포맷을 가진 이제 여러 개의 렌더 텍스처가 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하나의 패스로 머징해서 사용하는 게 좋죠.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떤 전력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한 패스를 합쳐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렌더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패스의 병합, 멀징과 패스의 컬링인데요. 여러분이 렌더 패스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유니티 엔진이 각 패스의 권한, 읽기인지 쓰기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각각의 렌더 패스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펜던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패스를 하나의 네이티브 렌더 패스로 묶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네이티브 렌더 패스는 비교적 최근에 그래픽스 API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칸, 메탈, 다이렉트X 12에서 조금 유용합니다. 만약에 내 게임의 메인 그래픽스 API가 오픈GL ES라면은 조금 렌더 그래프를 쓰는 이점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 병합과 마찬가지로 패스 컬링도 엔진이 자동적으로 관리해 주는데요. 만약 해당 렌더 패스에서 다른 패스의 결과가 참조가 되지 않는다면, 즉 디펜던시가 없다면은 해당 패스는 컬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엔진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스에 대한 병합과 컬링,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 그림은 되게 간단한 URP의 렌더 패스 순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의 패스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불투명 오브젝트 그리고 스카이박스 그리고 투명 오브젝트 그리고. 그래서 이 앞에 세 개의 패스들은 그림을 그려서 저희 카메라 컬러 렌더 타겟에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 렌더 타겟에 된 정보를 포스트 프로세스 패스에서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간단한 렌더 패스고, 실제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 병합은 이제 앞에 세 개의 패스는 모두 다 쓰기잖아요. 그래서 유니티가 엔진이 판단해서 요거는 다 같이 쓰기 패스네, 쓰기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패스와 디펜던시가 없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네이티브 패스 하나로 묶어서 이제 패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예제인데, 앞에 보면은 커스텀 렌더 패스를 만들어서 커스텀 렌더 타겟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패스들은 그림을 그려서 포스트 프로세스 하는 패스인데요. 그래서 앞에 그 커스텀 렌더 패스는 커스텀 렌더 타겟에 쓰고 있고, 다른 패스들과 디펜던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은 엔진이 판단해서 얘는 이제 그 쓰기 이후에 컬링 해도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 그래프가 유니티 6.0에서 도입이 되었고,
지금 유니티 최신 버전으로 오기까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초기에 렌더 그래프는 CPU 오버헤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새로운 렌더 그래프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CPU 오버헤드가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목표는 이제 렌더 그래프 사용하는 데 있어서 CPU 오버헤드가 한 0.2 밀리세컨드 이하로 되게끔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니티 6.0 초기 버전에는 렌더 그래프에 대한 CPU 오버헤드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담당팀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렌더 그래프의 컴파일러 최적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티 6.1 이후에 조금 비교적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성능 향상이, 그 최신 버전의 성능 향상이 반드시 그 하위 버전에 백폴트 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유니티 6.0에는 도입되지 않은 최적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신에 유니티 6.0 안에서 그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에서도 약간 소소하게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교적 유니티 최신 버전에서 렌더 그래프 가장 최적화가 잘 된 렌더 그래프가 있는 거고요. 유니티 6.0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호환성 렌더 그래프를 쓰는 게 호환성 쓰는 것보다 느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분명히 초기 CPU 오버헤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바일에서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많이 최적화가 됐다. 그리고 굳이 6.0에서 렌더 그래프 도입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입니다. 왜냐면은 렌더 그래프가 강제되는 거는 6.4 이후의 상황이고, 6.0이나 6.3이나 아직 렌더 그래프 최적화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6.0에서는 렌더 그래프가 좀 우리의 기대만큼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렌더 그래프는 최소 한 6.3 이후에 쓰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렌더 그래프는 이제 새로운 렌더링 시스템이고, 기존의 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이제 엔진이 좀 자동적으로 해준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기존의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에서 렌더 그래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예상되는지를 파트 1, 2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는 변경해야 될 것들을 좀 텍스트로 정리해 봤고요. 파트 2에서는 좀 샘플 코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개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이제 유니티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프로젝트에서 커스텀 렌더 패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는 커스텀 렌더 패스 많이 쓴다.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에셋스토어 같은 서드 파티에서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커스텀 렌더 패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세팅에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뭔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커스텀 렌더 패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렌더 패스에 대한 API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API가 렌더 패스 API로 바뀌었고요.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API들이 디플리케이션 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코드를 렌더 그래프 API로 맞게 코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드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수정을 한다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좀 C# 스크립팅과 다르게 좀 그래픽스 관련 코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하는 개발팀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렌더 패스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팀의 한두 명 정도가 자기 프로젝트의 렌더 패스를 이해를 하고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담당자가 렌더링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렌더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커스텀 렌더 패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팀에서 최소 1명, 2명이 렌더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어떤 렌더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학습 비용이 있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변경된 API를 이용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거,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즉, 이게 얼마만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얼마만큼 공수가 드냐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팀에서 사용하는 커스텀 렌더 패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그 렌더 패스들끼리 복잡도가 복잡할수록 공수가 많이 든다라고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 그래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지금 당장 여러분 코앞에 닥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코앞에 닥친 일은 보통은 이제 컨텐츠를 쳐내거나 아니면 애플이나 구글 쪽에서 요구하는 그 정책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걸 대응하는 거. 그게 이제 우선시 되죠. 하지만 렌더 그래프가 어느 순간 한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조금 도입해야 될 그런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코드 레벨에서는 코드 레벨에서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선언인데 우선은 렌더 그래프가 그 GPU 리소스를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와는 다르게 렌더 패스를 만들 때 렌더 텍스처 같은 GPU 리소스들을 여러분이 직접 참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필요한 리소스들은 리소스 핸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들을 적어봤는데 렌더 텍스처 사용할 때 쓰는 핸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렌더러 리스트 같은 핸들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쉐이더에 주로 사용되는 그래픽스 버퍼 같은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에 맞게 필요한 핸들을 등록해서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 패스는 렌더 그래프가 도입되면서부터 좀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크게 보면은 레스터 패스, 컴퓨트 패스, 언쉐이프 패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는 이제 레스터 패스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렌더 패스고요. 이제 좀 한계점은 이렇게 단일 렌더 타겟으로 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트 패스도 별도로 존재하고 언쉐이프 패스도 있는데 이거는 레스터 패스와 보다 훨씬 더 그 자유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유도를 많이 갖고 있는 대신에 렌더 패스 병합 단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쉐이더는 좀 제한적이니까 보통은 레스터 패스나 언쉐이프 패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을지를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URP에 블룸 이런 구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룸은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해상도에 여러 렌더 타겟의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레스터 패스는 하나의 단일 렌더 타겟으로 출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룸을 구현할 경우에는 레스터 패스가 되게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블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레스터 패스를 쓰는 대신 그냥 단순하게 패스 머징이 안 돼도 언쉐이프 패스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렌더 피처냐, 어떤 렌더 패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렌더 패스가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PI들이 간소화가 됐는데
요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좀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코딩을 하셨다면은 요 API들이 조금 눈에 익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API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되고 렌더 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레코드 렌더 그래프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코드 작업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저 여러 개의 API들을 걷어내고 레코드 렌더 그래프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 작성하시는 거. 이게 조금 기본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기본 뼈대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렌더 그래프 구현은 되게 제가 심플하게 4가지 스텝으로 적어봤는데 우선은 요 앞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 1, 2, 3, 4번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와는 다르게 이제 리소스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리소스 선언할 때는 그 제공되는 핸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핸들을 선언하면은 이제부터는 엔진이 자동적으로 리소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 리소스마다 내가 필요한 이게 읽기가 필요한지 쓰기가 필요한지 이런 권한 설정을 해주시게 되고요. 권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엔진 입장에서 보면은 각 패스의 디펜던시를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이제 패스를 머징하게 되고요. 그 패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이제 컬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패스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패스들이 실행할 함수를 이제 구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패스 실행 처리를 이제 내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실행 함수까지 구현하게 되면은 다음은 이제 그 실행 함수를 등록하는 건데 패스 3번에서 만들었던 실행 함수를 렌더 그래프에 등록해서 실제로 이제 실행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소스를 선언하고 리소스마다 권한을 설정하고 실행 함수 만들고 그 실행 함수를 등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되게 간단한 예시지만 실제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 2, 3, 4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코드로 보면은 어떨까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는 저희가 그 에디터에서 URP 패키지 매니저 가시면은 렌더 그래프 샘플 프로젝트 받기 이렇게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 코드를 받으시면은 여러 개의 렌더 피처마다 렌더 그래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참고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각 샘플 코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는 코드는 되게 심플한 코드예요. 이게 분릿하는 간단한 렌더 패스고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보시면 렌더 타겟 add raster 렌더 패스를 등록해서 렌더 타겟에 그리는 이런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 1, 2, 3, 4번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리소스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리소스 선언해주게 되면은 리소스에 대한 관리는 이제 엔진에서 해주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엔진에서 해주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실수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복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이제 메모리 최적화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핸들 지금 요 중간에 보이는 게 이제 텍스처 핸들이고 밑에 보이는 게 중간에 있는 게 카메라 컬러 텍스처 핸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타겟 렌더 텍스처에 대한 핸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텍스처 핸들을 두 개를 이렇게 선언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리소스가 이제 핸들을 이용해서 리소스를 선언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각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내가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그 카메라 컬러 텍스처에는 리드로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타겟 텍스처에 대해서는 쓰기로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set render attachment 요 API는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set render target과 동일한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실행 함수 작성인데 제가 하나를 꼈어요. 그래서 실행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요 패스 실행에 필요한 패스 데이터를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패스 데이터를 하면은 뭐 어떤 매터리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블릿에 필요한 여기서는 블릿에 필요한 텍스처 핸들과 머테리얼 요게 이제 패스 데이터고요. 중간에 보셨다시피 패스 데이터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그 패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리소스의 핸들이 셋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머테리얼이 셋업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패스 데이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패스 실행 함수 구현 부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제공되는 execute pass API로 내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버퍼를 설정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우리는 블릿 하고 있으니까 블릿 텍스처 API를 이용해서 안에 이제 내가 쓰기 리소스 핸들을 넣어줬고 거기에 필요한 패스 데이터를 넣어주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실행 함수 구현이 이제 된 거고요. 이제 그 내가 만들었던 실행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set render function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실행 함수를 실제 실행이 되게 이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지금 시간에는 렌더 그래프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조금 코드와 설명으로 같이 보여드렸고요.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기존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와는 다르게 이제 리소스를 선언해서 쓰는 방식이다. 리소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인지 세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중간에 여기 빠졌지만 패스 데이터, 즉 그 패스에 어떤 핸들이 필요하고 어떤 매터리얼이 필요한지를 세팅을 해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 패스에 대한 실행 함수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그 패스 실행 함수를 등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일 큰 문제는 기존의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의 API들이 빠지고 새로운 렌더 그래프 API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렌더 그래프 API로 처음부터 작성하시게 되겠지만 이때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기존의 렌더 패스에서 렌더 그래프로 마이그레이션 한다. 이때는 API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API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API가 어떤 렌더 그래프 API에 대응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실제 기존의 코드들을 덜어내고 렌더 그래프 API로 재작성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렌더 그래프를 썼을 때 이런 어떤 재작성해야 되는 공수가 들지만 이거는 유니티가 이제 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은 예전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했던 관리를 했던 것들이 이제 엔진에서 많이 관리가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패스에 대해서 조금 패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쉽게 제공해주는 렌더 그래프 뷰어라는 툴이 있습니다. 렌더 그래프 뷰어는 그냥 에디터 툴이에요. 에디터에서 볼 수 있는 툴이고, 렌더 패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여러분이 모바일
프로파일링 할 때 에디터에서 안 하시고 다 모바일 기기 연결해서 하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정확한 동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실기기에서 해보는 게 좋죠. 이제 렌더 그래프도 이제 6.3부터는 실기기와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 그래프 뷰어를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각 화면에 요 툴이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단에 렌더 패스의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각각 아마 뒤에서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각 렌더 패스입니다. 렌더 패스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렌더 패스 밑에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얘네들은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들의 패스가 같이 묶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엔진에서 자동으로 네이티브 렌더 패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패스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걔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얘는 다른 렌더 패스, 다른 것들과 이제 디펜던시가 없어. 컬링해도 괜찮아. 라고 해서 이제는 컬링된 패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실제 코드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 버튼을 열어서 바로 해당 패스에 대한 코드를 IDE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있는 화면은 리소스 리스트인데요. 왼쪽에 파란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GPU 실제 각 패스에서 참고하고 있는 GPU 리소스입니다. GPU 리소스의 리스트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로 알록달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초록색은 그 해당 렌더 패스의 리소스가 읽기인지 쓰기인지를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역 텍스처인지 아니면 프레임 버퍼 패치용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세부 정보들이 더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패스 브레이크는 왜 이 패스가 다른 패스와 머징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재 병합된 패스가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리소스가 지금 로드 저장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디버깅이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것도 이제 디버깅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 대략적으로 내가 패스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요 그래픽스 뷰어와 함께 프레임 디버거를 같이 살펴보면은 플러스 예를 들면 그 엑스코드도 같이 살펴보면은 조금 더 아마 여러분의 렌더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인데요. 분명히 이제 렌더 그래프는 유니티 6.0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고, 새롭게 도입된 기능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제 생각엔 대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렌더 그래프는 유니티 6.4부터 강제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현재 유니티 6.0, 유니티 6.3에서는 호환성 모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렌더 그래프는 장점은 이제 기존과 다르게 렌더 패스의 리소스들이 이제 엔진 단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되는 게 있고 또 자동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복된 메모리 사용량을 미연 방지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패스가 병합되거나 컬링되는
것들이 이제 엔진 단에서 그 각 패스의 읽기 쓰기 디펜던시를 참고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총체적으로는 기존보다 자유도는 좀 낮아졌지만 좀 더 이제 엔진 단에서 더 많이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동일한 조건의 패스들을 이제 병합해 주는 건데, 이것들은 벌칸, 메탈, 다이렉트X 12 이렇게 좀 최신 그래픽스 API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GL 프로젝트들은 이 렌더 그래프의 좀 이점을 좀 상대적으로 덜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프로젝트에서는 렌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기존 옛날 프로젝트에서 6.0 이상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경우 보통 이게 지금 렌더 그래프 호환성 모드, 약간 워닝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세션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렌더 그래프는 뭐 지금 여러분 코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유니티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최소 빠르면 내년에는 조금 도입을 슬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실제로 렌더 그래프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개발팀에서는 어떤 맨파워,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몇 개월 공수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 판단이 되는 기준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커스텀 렌더 패스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상되는 작업은 기존의 렌더 패스에서 들어가 있던 레거시 API들을 걷어내고 렌더 그래프의 새로운 API로 대체하는 작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리소스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엔진 단에서 최적화가 자동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GPU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 테스트에서 해봤을 때 렌더 그래프로 바꿨을 때 안 바꿨을 때 했을 때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GPU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래프를 쓰면은 이제 CPU 오버헤드가 있는데, 미약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0.2ms 정도로 조금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다음 메모리랑 GC 관련 세션 마치고 저는 이제 4시에 Q&A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